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아치라인 2020을 실행을 하고 메뉴바를 꺼내는 방법, 화면을 이동하는 방법, 그리고 열려있는 창들의 크기를 조정하는 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치라인을 실행을 하시고 최초로 프로젝트 파일을 시작을 하기 위해서 새 프로젝트 파일 생성을 누릅니다. 자, 프로젝트 관리 정보가 뜨고요. 여기에 프로젝트에 관련한 정보들을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아무것도 이제 건들지 않은 상태의 기본 인터페이스 화면인데요. 자, 여기에서 빈 곳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툴바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체크를 해지하거나 혹은 체크를 해서 꺼낼 수가 있습니다. 자, 툴바가 모두 나와 있는 건 아닌데 모두 보이기 한번 눌러볼까요? 모두 보이기 누르게 되면은 다양한 그 참조 도구들까지 모두 나와서 지금 기본 화면이 이렇게 조그맣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툴바 기본 위치를 누르게 되면 이제 최초의 화면 스타일과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고요. 자, 양쪽에 프로젝트 탐색기와 디자인 센터가 있습니다. 자, 디자인 센터에서는 이 아치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들이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프로젝트 탐색기는 자, 프로젝트가 뭐냐면 아치라인에서 작업하는 작업 파일을 프로젝트 파일이라고 하는데 그 프로젝트 파일, 현재 열려있는 파일에 대한 그 정보, 페이지에 대한 정보들을 프로젝트 탐색기 부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파일 저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의 이름 도큐먼트 1이라는 이름이 내 문서가 이제 기본 저장 경로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 문서 안에 도큐먼트 1 그리고 .pro라고 되어 있죠. 프로젝트 파일의 확장자 .pro 파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이 프로젝트 탐색기가 있고 디자인 센터가 있는데 이 양쪽에 있는 이 창들은 자동 접기를 해서 화면을 넓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잘 보시면은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오토 하이드하고 핀 같은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데요. 누르시게 되면은 자, 왼쪽에 이렇게 자동 접기 탭이 나타나면서 마우스를 올렸을 때만 이 페이지가 나타나고 마우스를 이동을 하게 되면은 자동 접기가 실행이 돼서 이 메뉴 디자인 센터 메뉴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속성도 마찬가지죠. 프로젝트 탐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토 하이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탭으로 정렬이 되고요. 작업 화면에 나타나지 않도록 표시가 됩니다. 다시 누르면 오토 하이드가 해지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오토 하이드가 해지가 됩니다. 자, 지금 이 파일은 한 번도 저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 탐색기에서의 페이지 이름은 그냥 평면도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파일을 한번 저장을 해볼까요? 파일에서 프로젝트 저장하기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하나 지정을 하겠습니다. 테스트 01로 지정을 할게요. 자, .프로파일로 저장이 되고요. 자, 그러면은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여기 보면 테스트 01이라고 이 아까 평면도 나왔던 게 이 프로젝트 파일 이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위에 보면은 뭔지 모르겠지만 2층, 1층, 기준층, 베이스먼트하고 여러 개의 층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네요. 그리고 뷰가 있고 단면도, 인면도, 그리고 일람표 등에 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탐색기는 이 아치라인에서 열려있는 모든 페이지 정보를 확인을 할 수 있는 도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출력을 위한 출력 준비를 할 때, 출력 레이아웃을 구성을 할 때, 그때 유용하게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아무것도 배우진 않았지만 일단 벽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게 빌딩 메뉴에 있는 요 메뉴들일 텐데요. 이 빌딩 메뉴에 있는 내용들은 프로페셔널 버전이나 LT 버전이나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자, 벽에서 선택을 하고 자, 빈 곳에 2점을 찍어서 벽을 하나 그려보세요. 클릭. 자, 연속으로 명령이 이렇게 실행이 되는데요. 연속적으로 벽을 그려 나갈 수도 있지만 종료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우클릭해서 종료를 합니다. 우클릭 한번 하면 커서가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변경이 되는데 명령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다른 위치에서 다시 벽을 그릴 수 있도록 이렇게 대기 상태입니다. 우클릭 한번 명령을 완전히 종료하기 위해서는 우클릭을 한 번 더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벽 객체가 그려지고 난 후에는 3D 창이 이렇게 활성이 되는데요.
이 2D와 3D 창을 오가면서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활성 중인 창이 뭐냐면 내가 작업 중인 창, 테두리가 보면은 파란색으로 나타나는 이 페이지가 현재 활성 중인 작업 창입니다. 그러면 3D로 커서를 넘겨볼까요? 3D 창을 클릭을 하게 되면 3D가 파란색 테두리가 생기면서 현재 활성 중인 창으로 나타납니다. 자, 프로젝트 탐색기는 잠깐 오토 하이드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활성창, 현재 작업 중인 활성창을 크게 보기 위해서 우측 하단의 내비게이션 바 부분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이 내비게이션 바 부분에서는 이제 화면에서 보이는 음영 모드라든가 그리고 카메라의 위치 그리고 창의 정렬, 화면 이동 이런 부분들을 제어하는 게 이 내비게이션 바인데 이 내비게이션 바는 2D 창이 활성이 되어 있는지 3D 창이 활성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이 모양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2D 창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중간에 손바닥 모양이 나타나죠. 3D 창을 선택하게 되면은 중간에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궤도를 이동하는 것 같은 3D 화면 이동 버튼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에서 2D든 3D든 내비게이션 바의 왼쪽 하단에는 항상 이렇게 노란색 연습장 같은 모양이 나타나는데요. 이게 활성창 확대 버튼입니다. 활성창이 뭔가요? 현재 내가 선택해 놓은 테두리가 파란색인 활성되어 있는 작업창. 자, 이게 활성창이죠. 활성창 확대 버튼을 누르게 되면 활성 중인 작업창이 큰 화면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비활성 창이 되겠죠. 나머지 창들은 그 페이지들은 이렇게 작은 화면에 나타나도록 변경이 됩니다. 다시 2D 창을 선택을 하고 활성창 확대 버튼 누르면 2D가 다시 활성창 큰 화면으로 나타나고 그 나머지 창인 3D 뷰포트 창이 이렇게 조그만 창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 활성창의 비율은 어디서 결정이 되냐면요. 자, 왼쪽 하단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톱니바퀴 모양 아이콘 보이시죠? 설정 버튼인데요. 이 설정 버튼을 누르시면 설정에 대한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자, 2D 표시 부분 들어가셔가지고 활성창 비율하고 퍼센트하고 나오는 게 보이시죠? 75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 활성창이 큰 요 창의 비율이 75%, 나머지 비활성 창들은 나머지 25%가 되겠죠. 25%의 화면 비율로 창이 정렬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60으로 변경을 해볼까요? 닫기. 자, 비율이 변경이 되는 게 확인이 되시죠? 활성창이 60, 비활성창이 40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활성창에 대한 비율을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창이 2개밖에 없습니다. 2개밖에 없기 때문에 활성창, 비활성창 이렇게 왔다 갔다 2개만 전환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 예를 들어서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페이지를 하나 또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인면도, 동서남북 네 방향에 대해서 인면도가 있는데요. 인면도는 눌러서 바로 페이지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남쪽 인면도 한번 눌러볼까요? 남쪽 인면도라면은 관찰자가 여기 있고 이 위쪽을 바라보고 있는 뷰포트가 되겠습니다. 남쪽 인면. 자, 인면뷰 만들기 하게 되면 자, 인면에 대한 창이 나타나고요. 창이 이제 총 3개가 됐죠. 활성창 확대. 인면이 60%의 가장 큰 활성창 비율로 나타나고 나머지 창은 나머지 비율에 이제 균등하게 정리가 돼서 나타납니다. 아치라인 작업을 하다 보면 페이지가 계속 늘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늘어난 페이지에 대해서 창 정렬을 해주는 기능이 활성창 확대 버튼입니다. 열려있는 이 남쪽 인면 창을 닫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 프로젝트 평면 2D를 선택을 하고요. 활성창 확대 버튼 누르면 다시 2개의 창이 화면에 꽉 차는 비율로 정렬이 됩니다. 인면 여기 로고는 남아있는데 삭제할까요? 자, 아치라인 2D에서의 화면 이동은 줌인 줌아웃은 스크롤을 앞뒤로 일단 굴려서 줌인 줌아웃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마우스 휠 버튼을 앞으로 굴리면은 줌인이 되고요. 뒤로 내 몸쪽으로 마우스의 뒤쪽으로 굴리게 되면은 줌아웃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화면에서의 패닝은 마우스 휠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면은 패닝이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화면 쉬프트가 진행이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내비게이션 바 여기서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내비게이션 바에 보면은 중간에 손바닥 모양 있죠. 자, 이거는 마우스 휠을 누르는 게 아니라 마우스 왼쪽 버튼을 꾹 눌러서 이 위에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화면에서 2D 패닝이 진행이 되고요. 사방에 이렇게 화살표 모양이 있죠. 누르게 되면은 각 방향으로 화면을 조금씩 전환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층 이동 버튼인데요. 자, 이렇게 층별로 이동을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여기 내비게이션 바에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뭐 층 이동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화면에서 스크롤을 줌인 줌아웃 휠을 드래그해서 패닝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D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3D를 선택하고 활성창 확대. 자, 줌인 줌아웃 마찬가지로 스크롤을 굴려서 줌인 줌아웃 2D와 똑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패닝도 마찬가지로 휠을 꾹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해주시면은 화면 쉬프트 패닝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키보드에 쉬프트를 꾹 누른 상태에서 휠 드래그 하시면은 이렇게 궤도 이동이 진행이 됩니다. 궤도 이동. 궤도 이동. 자, 이 궤도 이동이 진행이 될 때 이 궤도가 돌아가는 기준이 어디냐면은 휠로 클릭을 했던 지점이 궤도 이동, 오빗이 진행이 되는 기준이 됩니다. 자, 지금 잘 보시면 축이 이쪽으로 왔죠? 자, 이쪽으로 휠을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요. 휠 드래그 하면은 자, 이 마우스 포인터가 있던 위치를 기준으로 오빗이 진행이 됩니다. 되시나요? 천천히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요. 만약에 모델이 복잡해져서 이렇게 화면 이동을 하는데 잘 안 움직이는 것 같다, 혹은 너무 조금 움직이는 것 같다, 아니면 너무 빨리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휙휙 돌아가는 것 같다, 이런 일이 생기신다면은 객체를 하나 선택을 하세요. 클릭해서 선택한 후에 휠 드래그 하시면은 그 선택한 객체를 기준으로 화면 궤도 이동이 진행이 됩니다. 선택하고 궤도 이동, 선택하고 궤도 이동,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키보드에 화살표가 있죠. 이 화살표 버튼을 눌러서 화면을 이렇게 돌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르고 있습니다. 자, 왼쪽 화살표 키 눌러서 돌릴 수도 있고요. 위쪽, 아래쪽, 이런 식으로 키보드를 눌러서 이렇게 화면을 이동을 할 수 있는데, 자, 3D 화면 이동은 3D 내비게이션 바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내비게이션 바의 중심에 보면은 궤도 이동하는 요 심볼의 아이콘이 있는데, 이 아이콘 위에서 자, 휠을 누른 게 아닙니다. 왼쪽 클릭 드래그로 이렇게 이동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요 화살표 보이시죠? 이 화살표를 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꾹 누르고 있거나 클릭해서 이렇게 화면을 조금씩 돌려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키보드의 화살표 방향키 가지고 화면을 이동하듯이 왼쪽 오른쪽 내비게이션 바에서 이 화살표 버튼을 눌러서 화면 이동을 조금씩 진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2D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화살표 키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화살표 키를 눌러서 위, 아래 이렇게 방향을 이동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화면이 이렇게 객체가 화면에서 이렇게 벗어났다 그러면은 내비게이션 바에 자, 이렇게 바가 있습니다. 줌인 줌아웃을 이 바를 통해서 진행을 해주셔도 되고요. 요 밑에 보시면은 조그만 사방 표시를 나타내는 아이콘이 보이시죠? 자, 요거 누르시게 되면은 줌 익스텐드 객체를 요 화면 창에 꽉 차게 정리를 해줍니다. 3D도 마찬가지인데요. 3D도 객체를 이렇게 잃어버렸다. 내비게이션 바에서 줌 익스텐드 전체 보기를 눌러서 한 화면에 다시 나타나도록 정렬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줌 익스텐드가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3D가 지금 현재 투시가 없는, 지금 말하자면요, 축측 투영 상태인데요. 자, 이걸 투시 상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은 현재 원근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 원근이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내비게이션 바에서 눈 모양 아이콘 자, 누르게 되면은 이 투시 대화 상자라고 나타나는데요. 투시 대화 상자는 원근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는 화각이 지정되어 있는 카메라가
미리 보기 화면에 나타나고요. 자, 이 파란색 점이 카메라의 위치입니다. 맞은편에 있는 이 보라색, 연보라색 점이 타겟의 방향이고요. 그리고 양쪽에 있는 연두색 점이 이제 화각을 결정하는 화각 버튼입니다. 자, 화각을 여기서 뭐 직접 입력을 해주셔도 되고요. 지금 이 화면에서 이런 식으로 카메라 위치를 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평면 모드로 지금 보고 있는 상태죠. 이 평면 모드를 뭐 정면 혹은 우측면 이런 식으로 뷰는 전환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기본은 평면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서 뭐 뷰를 추가할 수도 있고 저장을 할 수도 있는데, 자, 그 부분은 일단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확인을 하면 지금 이 상태는 투시가 있는 투시 뷰 상태입니다. 이 투시 뷰 상태에서는 줌 익스텐드를 눌러도, 자, 이렇게 줌 익스텐드 전체 보기 눌러도 화면에 객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보기는 투시가 없는 상태, 자, 축측 투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전체 보기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Shift 휠 드래그로 이렇게 화면을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드래그를 해도 화면에서 이렇게 궤도 이동을 진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내비게이션 바를 이용을 해서 전체 보기, 줌 익스텐드를 하는 방법을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요. 자, 이것 말고 화면 안에서 곧바로 전체 보기를 실행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2D, 3D 마찬가지인데요. 2D 객체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2번 딱딱 누르게 되면 전체 보기가 실행이 됩니다. 3D도 마찬가지입니다. 3D도 객체가 이렇게 사라졌을 때 마우스 휠을 2번 딱딱 눌렀을 때 전체 보기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2번 딱딱 누르는 것도 축측 투영 상태인 이제 투시 뷰가 아닌 투시가 없는 상태의 뷰포트에서만 가능하다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3D 화면을 이동을 할 때 Shift 휠 드래그 하는 이 방식을 기존에 이제 스케치업을 쓰셨던 분들은 이게 스케치업과 궤도 이동이 반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휠을 꾹 눌러서 드래그 하는 게 아치라인에서는 패닝이고, 쉬프트를 꾹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궤도 이동이 되는데, 이 스케치업을 사용하셨던 분들은 아실 테지만 정확히 스케치업과 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케치업을 쓰시는 분들이라면 그 스케치업 환경과 동일하게 설정을 변경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옵션 버튼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누르시게 되면은 스크롤을 조금 내렸을 때 마우스 동작 사용자 정의라고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3 버튼 마우스 궤도 이동, Shift 버튼을 누르지 않고 스크롤 휠로 클릭하여 드래그합니다. 이 버튼을 체크를 하게 되면은 스케치업과 동일한 모드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체크해 볼까요? 닫기. 그 다음에 휠로 드래그 하게 되면은 제가 지금 Shift를 안 누르고 있습니다. 휠로만 드래그해서 궤도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휠로 드래그 하면은 거꾸로 패닝이 진행이 됩니다. 휠 드래그는 궤도 이동, Shift 휠 드래그는 패닝이 진행이 됩니다. 기본 아치라인 설정값에서 반대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아치라인의 창 조절하는 방법과 화면 이동하는 방법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